안녕하세요. 뭉이와 체리의 엄마입니다. 오늘은 4년차 난임 부부였던 저희에게 기적처럼 찾아와준 뭉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두 아이 모두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했고, 첫째 아이 때는 자연분만의 굴욕 3종 세트라고 불리는 관장과 제모, 회음부 절개도 진행을 했습니다. 무통주사도 맞았고요. 둘째 아이 때는 같은 자연분만이었지만 첫째 아이 때와는 엄청나게 다른 경험을 했었거든요. 둘째 아이 출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기회가 되면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이의 출산 예정일 이틀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날은 제가 마지막 산부인과 외래 진료를 다녀왔던 날인데요.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가 작은 편이 아니라고 예정일이 지나면 더 커져 있어서 자연분만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진통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예정일에 맞춰서 유도분만을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정일로 유도분만 입원을 예약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정일이 됐는데도 전혀 나올 신호가 없는 이유가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냥 뭔가 너무 무섭고 심란한 마음에 퇴근한 배우자를 부여잡고 막 눈물을 한 바가지 펑펑 쏟았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머쓱하게도 그날 새벽에 바로 이슬을 봤습니다. 저는 약간 맑은 느낌의 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빨간 맑은 피가 나왔었고 오랜만에 패드를 착용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진통이나 불편함은 없어서 그대로 잠을 청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예정일 하루 전이 되었어요. 피는 계속 나왔지만 특별히 배가 아프거나 하진 않아서 배우자가 출근한 이후에 늘 하던 집안일을 하거나 낮잠을 자면서 평소와 같이 보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소곱창을 먹기로 되어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면 외식을 하기가 이제 당분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분간이 이렇게 생각보다 길고 긴 시간인 걸 알았다면 그날 어떻게 해서든 제가 아픈 배를 부여잡고서라도 소곱창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육아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어리석은 저는 갑자기 시작된 진통으로 인해 소곱창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밤 11시쯤이었거든요. 가게에 딱 들어가려는데 배가 계속 아프고 그 아픈 주기도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서 어플을 켜고 체크를 해보니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어차피 바로 병원에 갈 거는 아니라서 곱창을 먹을 수는 있었는데 이런 컨디션으로 또 곱창을 먹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배가 정말 너무너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진통이 올 때는 진짜 막 고문당하는 느낌처럼 아프다가 또 아무 느낌 없다가 또 진통이 오다가 또 아무 느낌 없다가 그 반복을 꾸역꾸역 1시간 정도를 견뎠습니다. 어차피 진통 시작하자마자 병원에 가도 자궁문이 별로 안 열려 있다는 후기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최대한 막 꾹꾹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출산용품을 챙겨둔 캐리어를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예정일 당일 00시였고 바로 분만대기실로 가서 준비를 했어요. 내진을 하니까 자궁문이 2-3cm 정도 열렸고 무통주사를 원하면 지금 맞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통주사는 척추에 맞아야 하는 마취라서 맞을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고통을 참고 갔는데도 고작 2-3cm 밖에 안 열렸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고
앞으로 10cm가 열릴 때까지 무통주사 없이 견디기는 힘들 것 같아서 바로 무통주사를 맞기로 했습니다. 고민의 의미가 없었어요, 정말. 결과적으로 저는 제 인생의 선택 중 가장 베스트를 꼽으라면 무통주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통주사는 혼자 침대에 실려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맞았었는데 배우자 없이 들어간 그 수술실이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등에 주사바늘을 꼽아본 적이 없어서 그 공포심도 진짜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겁을 먹어서 그런지 정작 주사를 맞을 땐 허무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고요. 오히려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웅크리고 오들오들 막 떨고 있어가지고 마취 담당 선생님께서 주사 놓기가 더 힘드셨다고 해요. 되게 머쓱했어요. 그렇게 다시 돌아온 분만 대기실에서 밤새 진통을 하며 배우자와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관장과 제모도 그냥 막 정신없이 진짜 빠르게 진행이 돼서 굴욕을 느낄 틈도 없었어요. 또 무통주사 덕분에 그나마 진통의 고통이 조금 덜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무통 덕분에 아예 진통이 없었어, 이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진통 숫자를 표시해주는 화면만 들여다보면서 주기적인 진통을 견디면서 자궁문이 열리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고요. 그러면서 그 밤사이에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추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정일 아침이 되었어요. 정확히 7시였는데 그때 제가 비몽사몽한 와중에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딸 생일 축하해. 진통 중에 본 엄마의 메시지에 아 맞다, 나 오늘 생일이었지 하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이때 엄마는 제가 진통을 하고 있는 줄 모르셨거든요. 아이가 나오기 직전에 연락을 드리려고 그때는 그냥 저희만 병원에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워요 엄마 하고 별일 없는 듯 답장을 드렸었어요. 아이가 2%의 확률로 생겼던 것도 정말 신기했는데 처음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 확인서를 받았더니 출산 예정일에 제 생일이 적혀 있는 거예요. 물론 첫째 아이라서 예정일에 정확히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너무 의미 있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낮은 확률을 깨고 이렇게 저의 생일인 예정일에 자연 진통으로 출산을 하게 된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또 밤새도록 자리 한번 비우지 않고 함께 있어준 배우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꾸 자기 이야기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옆에서 저보다 더 안절부절 못하고 괴로워했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렇게 오전 10시쯤 되어서 자궁문이 거의 다 열렸으니 힘주기 연습을 하자고 하셨어요. 저희는 곧 아이가 나올 줄 알고 바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요. 그런데 힘을 주고 또 줘도 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비 걸렸을 때 대변 보는 느낌으로 힘을 주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로 변비에 걸려본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힘을 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변비라는 말에 너무 몰두해서 그 변비에 대한 느낌을 알아내려고 엉뚱한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그냥 대변을 보는 것처럼 항문에 힘을 주면 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또 그 당시에는 대변을 보는 것처럼 힘을 주면 정말 대변이 나올까봐 불안해가지고 또 약간 소극적이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멘붕과 함께 이제 3시간 정도 계속된 힘주기 연습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요. 부모님들은 이미 병원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후 1시가 되었을 무렵 더 이상 긴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분만실로 이동해서 힘주기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자세를 잡아주는 의자가 있으니 그게 더 나을 것 같다고. 그때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는데 자궁문이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계속 나오지를 못하고 긴 시간 동안 뱃속에 있다 보니까 본인의 태변을 조금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서두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침대에 실려서 분만실로 이동했고 그곳엔 제가 애타게 기다리던 저희 담당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변신의자로 이제 몸을 옮기고 모두가 막 화이팅을 외쳐주셔서 힘을 딱 주는 순간 제 배 위로 한 명의 의사 선생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 배를 있는 힘껏 누르기 시작했고요. 양쪽에서 제 팔 다리를 선생님들께서 잡고 계셨습니다. 와, 그때 느꼈던 그 고통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이가 밑에서 쑥 나오는 느낌이 났고 배우자가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서 등장을 했고 저도 참았던 눈물이 막 콸콸 쏟아졌고 제 가슴 위에 방금 세상에 나온 아이가 딱 안겨져 있었어요. 정말 그 모든 상황이 다 실감이 나지 않고 꿈만 같았습니다. 진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다니 보고도 실감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짧은 만남 후에 아이와 배우자는 떠나고 저의 이제 후처리가 시작되었는데요. 무통이 거의 풀린 탓인지 너무 아팠고 심지어 선생님께서 팔을 쑥 넣어서 제 뱃속에 남은 찌꺼기들을 꺼내셨거든요. 아이가 나올 때보다 더 극한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른지도 몰랐던 회음부를 이제 봉합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저도 생일이에요 하고 엉엉 울었어요. 덕분에 거기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께서 모두 한 마음으로 박수 갈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살면서 이렇게 아픈 생일빵은 처음이었고 아마 저의 인생 생일빵으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걸 다 마치고 침대를 타고 병실로 들어오는데 문 앞에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그렇게 엄마랑 한참을 꺼이꺼이 울었었습니다. 그냥 너무 기뻐서 너무 마냥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가 저를 낳았던 날 저도 제 딸을 낳았습니다. 지인들은 뭉이를 제 소울메이트라고 이야기해요. 뭉이와 저는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태어났고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뭉이는 임신 기간 동안 저를 힘들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입덧으로 고생하지도 않았고 매월 산부인과 갈 때마다 아무 이상 없이 무럭무럭 자라주었고요. 또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제 소울메이트가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출산이나 육아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주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